AI가 SQL도 짜주고 테이블도 설계해주는 시대. 그렇다면 백엔드 개발자는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 그냥 AI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AI가 생성하는 쿼리가 정말로 최적화된 쿼리일까입니다. AI는 빠르고 편리하게 SQL문을 만들어 주지만 그 쿼리가 서비스에 잘 맞게 작동하는지 효율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서비스가 갑자기 느려지고 데이터가 꼬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AI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해결하는 건 개발자의 몫입니다. AI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는 있지만 AI가 감지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은 여전히 백엔드 개발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는 아직까지 개발자가 직접 다뤄야 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AI 시대에도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I가 해줄 수 없는 데이터 최적화입니다. AI는 SQL 쿼리를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이 쿼리가 정말 효율적인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덱스 설정, 비효율적인 조인, 불필요한 데이터 조회와 같은 문제를 AI가 100% 해결할 수 있을까요? AI가 생성한 쿼리가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일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성능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쿼리를 그대로 사용했다가 응답 속도가 느려지고 DB 부하가 증가해서 서비스 전체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백엔드 개발자는 쿼리를 튜닝하여 성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AI는 도구일 뿐 성능 튜닝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AI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쿼리 작성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에 최적화된 쿼리를 다루고 성능을 개선하는 일은 백엔드 개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데이터 구조 설계는 개발자의 역할이다. 네, 백엔드 개발자에게 중요한 건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AI가 자동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들어준 테이블이 데이터 중복이 심하거나 나중에 기능이 추가될 때 확장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이를 수정하고 최적화하는 건 개발자의 몫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데이터 구조 설계는 개발자의 역할이다. 백엔드 개발자에게 중요한 건 로직에 맞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AI가 자동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들어준 테이블이 데이터 중복이 심하거나 나중에 기능이 추가될 때 확장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이를 수정하고 최적화하는 건 개발자의 몫입니다. AI는 자동화된 도구로서 유용하지만 그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확장성입니다. AI는 빠르게 생성할 수 있지만 서비스의 미래를 고려한 구조적 설계는 백엔드 개발자의 역할입니다. 네, 세 번째 이유는 데이터 문제는 개발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네, 실제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오류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복 데이터, 삭제된 데이터 참조, 잘못된 트랜잭션 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AI가 감지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AI가 생성한 SQL 쿼리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AI는 이를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결제 트랜잭션이 중복 실행돼서 고객이 2번 결제되었다면 이걸 어떻게 롤백하고 어떻게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아는 건 백엔드 개발자의 몫입니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실제 데이터 문제는 AI가 미리 감지하거나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빠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스타트업에서 근무할 때 혼자서 시스템 전체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팀원이 많지 않았고
개발 관련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백엔드, 프론트엔드, 서버 인프라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후 개발의 방향성과 유지보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때 저는 ERD를 직접 그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초반에는 ERD를 단순히 테이블과 관계를 그리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테이블을 설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정교화로 인해 중복 데이터가 많아졌고 반대로 과도한 정교화는 쿼리 성능을 저하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데이터 모델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과 사용 패턴을 고려하면서 테이블을 설계해야 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변경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결국 ERD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뼈대이자 시스템 근간이라는 사실을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단순히 SQL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고방식 자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ERD를 만들 때는 단순한 관계 설정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과 확장성을 먼저 고려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테이블을 만들고 쿼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이 구조가 비즈니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모델링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는 개발자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RD를 단순한 문서로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겼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모델링을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에 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빠르고 효율적인 도구일 수 있지만 백엔드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자동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은 여전히 백엔드 개발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도 백엔드 개발자는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